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2019년 제 남편은 한국군과의 합동작전 중 실종됐습니다. 그의 시신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한국 측은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절차, 보고, 검토. 그 말들 뒤에서 제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인 상황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위로만 할 거야.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들의 초신 속 대응. 제 편견이 틀린 것이었을까요? 이건 제가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3월 12일 워싱턴 정보센터 회의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 한국인 피해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는 속보가 떴죠. 스크린에는 푸놈펜 외곽의 가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사기 조직의 거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이미 예상한 수순이었으니까요.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대응보다 위로가 빠른 나라죠. 보상금, 추모, 그게 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들의 반응에 익숙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평가는 객관적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전사자 명단 앞에 섰죠. 그곳엔 제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로엘. 2019년 10월 실종. 저는 그 패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당신도 그들의 절차 속에서 사라졌지.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을 억눌렀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를 냉정함으로 바꿨죠. 한국은 약속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대신 절차를 핑계 삼아 책임을 밀었죠. 제 남편의 시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확인 후 보고하겠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케이트, 캄보디아로 가십시오. 한국 정부의 자문관으로 파견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한국이요? 제가요? 네, 미국과 한국의 합동 대응팀입니다. 당신의 협상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한국.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죠. 짐을 쌌습니다. 여권을 챙겼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한국이 정말 약속을 지키는 나라인지. 푸놈펜 공항은 습했습니다. 3월의 캄보디아는 건기 끝자락이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차량이었죠. 캐서린 로웰 씨 맞으십니까?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시내로 향했죠. 창밖으론 오토바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푸놈펜 특유의 혼잡함이었습니다. 30분 뒤 캄보디아 외무부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한쪽은 캄보디아 관료들, 다른 쪽은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서진. 한국 외교부 차관이었죠.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관찰자 위치였습니다. 한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협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캄보디아 외무장관이 미간을 찔렀습니다. 그럼 뭐하러 왔습니까? 한서진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밀었죠. 봉투가 장관 앞에 멈췄습니다. 통보하러 왔습니다. 장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내용을 흘끗 봤습니다. 은행 계좌 추적 자료였습니다. 뇌물수수 증거였죠. 위성사진도 있었습니다. 납치 조직의 거점 좌표였습니다. 캄보디아 관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협상 테이블이 아니었습니다. 심판대였죠. 이건 협박입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약속의 이행입니다. 약속이요?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그 단어에 움찔했습니다. 약속. 그 말이 제게는 불편했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말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한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독으로 움직입니다. 국제금융망을 통해 관련자 계좌를 동결할 것입니다. 유엔에 이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을 직접 구출할 것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한서진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캄보디아 장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72시간입니다. 그 안에 답을 주십시오. 한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죠. 한국 대표단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한서진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 아닙니까? 한서진이 저를 봤습니다.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우리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서진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약속. 그 단어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작전실에 있었죠.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니터가 움직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였습니다. 한국이 긴급보고를 올렸죠.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47개 해외 계좌.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케이맨 제도. 납치 조직과 연결된 자금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동결이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옆에 있던 한국금융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6개월 전부터 추적했습니다. 6개월이요? 네. 납치 사건이 처음 터진 순간부터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계좌들이 줄줄이 동결됐습니다. 12시간 만에 47개 전부가 막혔죠. 한서진이 저를 봤습니다. 놀라셨습니까? 네. 국가가 사람의 계좌를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한서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법보다 약속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법보다 약속. 그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제 남편이 실종됐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측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확인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48시간 만에 47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고 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빠릅니까? 한서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1000명의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리게 움직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도 감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란이었죠. 모니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캄보디아 쿤키 상원의원의 사진이었습니다. 납치 조직의 배후였죠. 한서진이 말했습니다. 다음은 그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체포할 겁니까? 아닙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할 겁니다. 우리는 증거만 줄 겁니다. 그들이 안 하면요? 한서진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합니다. 새벽 4시, 푸놈펜 외곽이었습니다. 저는 방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 707 특수임무대대와 함께 움직였죠. 목표는 납치 조직의 거점이었습니다. 박건우 대장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용히 진입했습니다.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죠.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문을 부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죠. 박건우가 무전을 켰습니다. 인질 없음. 반복한다. 인질 없음. 저는 벽을 봤습니다. 스프레이로 뭔가 쓰여 있었죠. 너희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저는 그 문구를 읽고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봐요. 그들의 말이 맞잖아요. 약속은 늘 거짓이죠. 박건우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났어요. 그들은 이미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왜요? 빈 건물을 붙잡으려고요. 박건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전을 켰죠. 전 지역 수색 개시. 반경 50km 이내 모든 거점 확인.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포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무의미한 짓이었죠. 인질은 이미 옮겨졌습니다. 조직은 한 발 앞서 도망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한서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인질은 없었습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예상했다고요. 그럼 왜 여기 온 겁니까? 그들에게 보여주려고요.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걸. 저는 한서진을 봤습니다. 그는 진지했습니다. 이건 쇼입니까?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쇼입니까?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죠. 707부대원들이 건물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빈 건물에서 뭘 찾으려는 걸까? 그때 무전이 울렸습니다. 발견. 지하 창고에서 노트북 회수. 박건우가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지하실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구석에 노트북이 있었죠. 박건우가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인질 명단, 거래 기록, 연락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박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1000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 건물에서도 단서를 찾았죠. 서울 정부청사 상황실이었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스크린엔 한국 관료들이 보였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원조 중단을 선언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353억 원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를 전면 중단합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4천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가 예산의 10%였죠.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부패 관료 12명의 명단을 캄보디아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체포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관료를 지목해서 체포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죠. 미국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케이트, 상황 보고 부탁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압박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본부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원조 중단, 계좌 동결, 관료 체포 요구. 이건 외교 채널을 넘어선 겁니다. 국제법 위반 가능성은요? 애매합니다. 그들은 합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비정상적입니다. 본부가 지시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한국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하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 방송이었습니다. 인질 가족의 인터뷰였죠. 윤숙자.
62세 여성이었습니다.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습니다. 화면 속 윤숙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약속대로 데려와 주세요.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약속대로.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윤숙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부를 믿습니다. 꼭 데리고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19년 제 남편이 실종됐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저도 믿었습니다. 정부를, 절차를, 약속을. 하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4천억을 끊었습니다. 47개 계좌를 동결했죠. 특수부대를 보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로엘 씨,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한서진이 저를 봤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서진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푸놈펜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약속. 그 단어가 이토록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밤 11시, 푸놈펜 북쪽 40km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작전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707부대가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죠.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건우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목표 지점입니다. 폐공장 건물 3층 구조. 인질 약 80명 추정. 저는 지도를 봤습니다. 외진 곳이었습니다. 도로도 제대로 없었죠. 확실합니까? 박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에서 찾은 라우터 신호를 역추적했습니다. 여기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라우터 신호. 제가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노트북 파일을 뒤졌죠. 통신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찾았습니다. 제 분석이 맞다면 인질은 여기 있습니다. 박건우가 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확인하러 갑니다. 헬기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에 남았습니다. 모니터로 상황을 지켜봤죠. 야간 투시경 화면이었습니다. 녹색빛이었습니다. 707부대원들이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무전이 들렸습니다. 진입 시작.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부서졌죠. 부대원들이 들어갔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2층 확보. 3층 진입.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무전이 끊겼습니다. 3초간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질 발견. 반복한다. 인질 발견. 총 78명 확인.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제 분석이 맞았습니다. 화면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죠.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박건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서진이 차에 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이 말했습니다. 로엘 씨 덕분입니다. 라우터 신호 추적이 없었다면 찾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서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간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약속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빈 건물에서도 단서를 찾았습니다. 48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죠. 4천억을 끊었습니다. 47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가르며 나라와 인질을 구했습니다. 새벽 2시, 인질들이 차량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죠.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찾아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살아서 집에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푸놈펜으로 향했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캄보디아의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었다. 3일 뒤 푸놈펜 중앙광장이었습니다. 방송 카메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죠.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쿤키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납치 조직과의 관계를 인정합니까?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쿤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죠. 저는 광장 모퉁이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생중계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한서진이 옆에 섰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끝난 겁니까? 아직 1000명 중 78명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저는 한서진을 봤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끝까지 가는군요. 한서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니까요. 그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단어에 익숙해지고 있었죠. 오후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윤숙자를 만났습니다. 62세 여성이었습니다. 아들이 구출된 인질 중 한 명이었죠. 윤숙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찾아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 겁니다. 윤숙자가 울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정부를 믿었습니다. 꼭 데리고 올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 남편은 못 돌아왔어요. 윤숙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2019년 한국군과의 합동작전 중 실종됐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윤숙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은 돌아왔네요. 저는 윤숙자를 봤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약속을 지켰어요. 윤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숙자의 아들은 돌아왔죠.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4천억을 끊었습니다. 47개 계좌를 막았습니다. 밤하늘을 날아왔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변했습니다. 아니, 제가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늘 이런 나라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미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협상이 아니라 약속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관계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절차보다 약속을 먼저 지킵니다. 법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관계자는 메모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의 오후였습니다. 햇빛이 뜨거웠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숙자의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2달 뒤 뉴욕 유엔 본부였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죠. 의장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캄보디아 인질 구출 작전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위기 대응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한국의 48시간 작전 타임라인이었습니다. 계좌 동결, 원조 중단, 특수부대 투입. 각국 대표들이 메모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공격적입니다.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78명을 구출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어떻게 48시간 만에 이렇게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까? 한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한서진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서진을 만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유엔이 당신들의 방식을 인정했네요.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1000명을 데려와야 합니다. 지금 78명입니다. 아직 922명이 남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계속하실 겁니까? 한서진이 저를 봤습니다. 당연합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이번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끝이 없군요. 한서진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약속에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으로 갔습니다.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죠. 창가 자리였습니다. 이륙했습니다. 뉴욕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습니다. 하늘은 푸르렀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저는 한국을 느린 절차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약속하지 않는 나라라고 믿었죠. 제 남편이 그들의 절차 속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약속의 나라였습니다. 48시간 만에 47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4천억 원을 끊었습니다. 밤하늘을 날아와 78명을 구출했죠. 그리고 아직 922명을 데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6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당신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돌아갔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켰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워싱턴으로 향했죠. 저는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느린 절차의 나라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약속의 나라였습니다. 코리안 스탠다드. 약속을 실행하는 나라.